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음 비우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음 비우는 방법론에 관한 얘기들을 드려볼까 해요.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 그릇을 좀 비워야 되죠. 물잔도 그렇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사진 속의 그 잔처럼 물을 그렇게 많이 채울 수 있는 잔은 아니에요. 와인잔 같은 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좀 채우기 힘든 그런 잔이죠. 저거를 조심히 따라야지 물을 위에서 막 따른다라고 감정의 소용돌이처럼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거를 막 저 위에서 물을 따르는 것처럼 소용돌이 치게끔 막 따르면 결국 내 안에 남아있는 내가 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흘려버리는 그런 것처럼 저게 만약에 뭐 슬픔이라고 하면 슬픔도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분노라고 하면 남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마음을 공부하는 거.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이제 그 사춘기는 아닌데 5춘기, 6춘기쯤 되나요? 10춘기쯤 될 수도 있는데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감정의 혼란기라고나 할까요? 요즘에 이런 저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좀 더 잘 안 되는 편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간 봤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막 떠올려 보면서 그리고 그간 했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서 아, 나 저는 이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감정들, 뭐 나머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 맘대로 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만 제가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일단 슬픈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슬픔.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 슬픔이 있고 이유가 없는 슬픔이 있어요. 원래 영상을 이전에 찍으면서 저걸 작성을 했는데 이미 다 보여버렸잖아요, 지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느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슬픔하고 없는 슬픔이 뭐냐면 갑자기 모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슬픈 거야. 그 목매이는 것처럼 그런 눈물, 울음이라고나 할까? 근데 밖에는 소리 낼 수 없는 그 고즈넉하고 외로운 뭐 이런 거 그런 슬픔의 감정은 이유가 없는 슬픔이죠. 근데 이유가 있는 슬픔이라고 하는 거는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이 갑자기 뭔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 누구랑 헤어졌어. 막 이런 것들. 그뭐 사귀던 사람이랑 헤어졌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상이나 실체가 있는 경우에 그런 슬픔 같은 경우는 그냥 느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를 억지로 나는 괜찮아라고 주입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뭐 힘든 일 있어도 난 괜찮아 이러다가 이게 자신도 모르게 이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러다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 뭐 술을 먹는다랄지 이런 상황들에서 이게 발산이 돼요. 혹은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뭔가 이게 대립되는 상황이 있다가 이게 그런 감정들까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들이 그런 상황일 거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내 마음의 크기를 키워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크기도 어느 정도는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습에 의해서. 그게 이제 뭐 명상을 다닌다랄지 무슨 마음 수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련 뭐 절이나 뭐 이런 것들 종교 단체들 뭐 이런 데 보면 봉사활동을 나간다랄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V자의 와인잔처럼 되게 저거는 조심스레 따라야 되고 용량도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러니까 멋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물잔의 형태다. 와인잔, 술잔 뭐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의 크기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애초에 사람이 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개개별마다 거의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음의 크기를 늘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가 있는 슬픔들은 그냥 느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저것도 어찌 보면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철 같은 거 혹은 유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일단 하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막 달구잖아요. 그리고 철 같은 경우는 뭐 칼을 만든다라고 그러면 담금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철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외형이 바뀌고 뭔가 쓰임새가 만들어지면서 어찌 보면 누구한테 두드려 맞고 열에 가해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형태가 바뀌면서 고통이나 뭐 성장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당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전거 타면서 물론 운동신경이 좋은 극소수 같은 분들은 안 넘어졌겠지만 저는 많이 넘어졌거든요. 많이 넘어지면서 무릎 깨지고 피 나고 누구나 다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이게 몇 년 안 타더라도 나중에 자전거 탈 수 있잖아요. 몸의 감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내가 경험하는 그런 횟수나 그런 경험이 많은 만큼 좀 더 느슨해지고 여유로워진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은 이 슬픔을 마주하는 것도 그 슬픈 환경에 쉽게 놓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공감, 그리고 거의 이거를 못 이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감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쉽게 전염되고 빠져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은 친구나 누구나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냥 그때만 살짝 슬프고 말지 막 그렇게 막 오래 생각 마음에 남을 정도로 같이 슬퍼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그렇고요.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 이 부분은 뭐냐면 이유가 없는 슬픔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뭐냐면 이미 지나고 버린 것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막상 그 당시에 내가 그런 감정들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는 나는 괜찮아라고 최면을 걸었다 할지 아니면 그냥 진짜 그 워낙 그 이벤트 사건들이 충격적이고 이래서 그냥 지나쳐 왔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러니까 외상후 그 뭐라 그러지?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어느 날 문득 찾아오거든요.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드는 그런 생각들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그냥 뭐 아무 고통 없이 그냥 밝아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다 울고 나면 그 비가 그치고 나누처럼 조금씩 밝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써놨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런 고통 없이 밝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 전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키워야 되고 그 전에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 그 나라고 하는 마음에 대한 고백들을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치유하기 상당히 좋은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수다만큼 좋은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수다들이 보면, 그러니까 수다 혹은 소통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것도 웃긴 게 이거는 익명의 공간이어야 돼요. 대부분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슬픈 마음에 대한 고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에는 못하고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기 조금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릴 때 학창 시절에 그 뭐라 그러지? 뭔가 창피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도 수업 중에는 화장실 가고 싶어요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 내성적이 아니야. 생리현상은 그러니까 생리현상에 대해서도 쉽게 표현을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왠지 창피하고 그런 수치심이 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뭐 슬픈 마음이 들었을 때 우울증 치료할지 그런 거를 위해서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그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것마저도 내가 이거 병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과정들을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다라 할지 소통, 그러니까 내가 편한 상황인 거예요. 그게 보통은 익명이더라고요.
막 보면, 그러니까 저는 사주에 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주방이랄지 뭐 이런 그러니까 고민거리들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 보면 대체로 막 얘기를 하다가 얘기하고 나선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네요. 이건 어디다 갔다가도 얘기할 수 없는 거라서 참 답답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인, 친구, 누구, 친척 뭐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얘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그래서 슬픈 마음이 들 때는 그것과 마주 대면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슬픈 마음은 네, 어,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슬픔과 마주 대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이거 글씨만 색깔이 또 어떻게 빨간색으로 바꾸면 잘 보이나요? 네, 슬픔과 마주 대면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 감정들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하면 뭐 계속 소통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그걸 들어주는 사람도 힘드니까 그래서 슬픔의 감정은 얘기를 하고 자기 스스로 밝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화나는 마음. 화나는 마음, 화날 수 있어요. 쉽게 어린애들 말로는 빡치죠. 빡친 상황에서 빡이 쳐야 돼요. 자, 저는 이것도 마음의 발산이라고 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봐요. 긍정적인. 왜냐면 화를 참아서,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도 참아서 병든 사람도 많거든요. 화병.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맞고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참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이제 한 방에 꽝 터지는데 그것도 몇 년 동안 이제 안 터뜨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을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화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욕을 한다랄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안 하는데 내 생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전염이 된다, 물들어간다랄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왔던 화내는 정도나 발현하는 스타일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망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근데 그 화를 어떻게 발현할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거. 자, 외진 곳에 가서 크게 소리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리치면 속이 우려내요. 근데 이 외진 곳이라고 하는 게 아주 조용한 공간도 있고요. 내 목소리가 들리는 공간도 있고 아니면 대로변 같은데 뭐 육교위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육교처럼 막 이렇게 연결된데 그런 데 가서 소리 치더라도 차 소리 때문에 내 목소리 잘 안 들려요. 근데 나는 있는 그 소리 목이 아플 정도 소리를 쳤단 말이야. 그러고 나면 뭔가 풀려요. 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화내는 거를 발현 스타일 여기서 뭐냐면 그 환경에서 막상 현장에서 환경이라 현장에서 말로 상대방에게 풀지 말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이게 말로 풀면 잘못하다가는 상대방에게 욕을 심하게 한다랄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단 한마디도 틀리지 않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네가 그렇게 심각하게 여길 정도였니? 그러면 상대방의 컬처 쇼크, 상대방에게 우울감이 올 정도의 극도의 그런 그 자괴감에 빠지게 할 정도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단 한마디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이 나에게도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비우기 위한 방법. 당장은 풀지 마세요. 막상 현장에서 막상이 아니라 당장 현장에서 말로 상대방을 풀지 마라. 말이나 행동, 뭐 주먹질이랄지, 뭐 주먹질을 하고 싶으면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차피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외진 곳에서 소리를 치는 것도 나는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게 좋다라고 하면 노래방 같은 데 가서 그냥 소리 지르세요. 소리 지르고, 그냥 마이크 잡고 소리 지르세요. 욕도 해도 상관없어요. 노래 반주 틀어놓고. 그러면 속이 좀 후련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내가 체력이 너무 좋아.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그 육체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행동으로 뭐 뭔가를 깨부순다랄지 깨트린다랄지 주먹으로 뭔가를 그러니까 자기 자해하는 유형도 있어요. 주먹으로 막 벽을 친다랄지 주먹으로 벽 치면 내 손만 아프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생각을 잠깐 잊을 수 있는 거거든요. 희한해요. 그래서 이런 체력형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장에서 터질 것 같다. 그러면 일단 현장을 피하고 무작정 걸어보세요. 걷다 보면 한 2시간, 3시간 걷다 보면 내가 왜 걷고 있지? 이 생각이. 그러면서 아, 짜증나네. 괜히 걸었네.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내 입으로 그렇게 나에 대한 후회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한 2시간 걸으면. 그러면 이게 내가 그거를 이제 화나는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든 거예요. 내가 막상 화났을 때는 내가 걷고 있는데도 그 화 때문에 내가 걷는데 힘들다는 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 혹사를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운동을 강하게 한다랄지, 강도 높은 체력 노동을 한다랄지 이런 것들. 단 화가 났을 때에 위험한 작업 공간에서 일을 한다랄지 그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의력이 많이 상실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음악 감상 같은 거는 음악을 크게 듣는다랄지 아니면 평소 자기가 뭐 명상을 한다랄지 릴렉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이것도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떨 때는 힙합을 듣고 어떨 때는 아주 슬픈 발라드를 듣고요. 뭐 클래식 같은 거는 별로 잘 안 들어요. 마음이 평온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랬었고, 그다음에 뭐 피아노 연주곡 같은 경우도 아주 조금 효과가 있었는데 제 경우에는 오히려 화가 날 때는 그냥 랩 같은 거 그런 거 들으면서 그냥 따라하려고 노래 부르면서 그냥 걷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환경에서 걷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바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뭔가 나의 감정마저도 씻겨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경험을 했었냐면 예전에 저도 화가 났어요. 근데 화났을 때 저는 막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막 한 타입은 아니거든요. 근데 말로 무언가를 얘기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 번은 말로 전혀 틀리지 않은 말들을 했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뭐 결국엔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그렇게 데미지가 갈 만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이유로는 그냥 저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화나는 상황에 있어서 이런저런 것들. 그러니까 원래 상대방하고 뭐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 나누면서 나 이것 때문에 화났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의 제가 그런 사람하고의 그런 친밀감을 유지하는 그런 성향은 아니라서 네, 그래서 다른 방법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뭐 때로는 화나는 상대방하고 앉아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풀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걸 또 고문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거죠. 보통은 뭐 이거 부부 사이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겠죠. 남자는 회피하려고 하고 여자는 당장 그 자리에서 뭔가 확정지어서 얘기를 하고 뭔가 이 공감을 받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뭐 그러고 나머지 상황들에 대해서 뭐 패턴별로 정리를 해볼까 하다가 딱히 뭐 걱정되는 상황 아니면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뭐 기쁜 마음이 드는 순간 뭐 내가 합격을 한다랄지 뭔가 잘 됐다랄지 이런 것들. 그냥 기쁠 때 할 조언까지 제가 있을까요? 그냥 기쁜 건 즐기세요. 기쁜 건 즐기세요. 내가 뭐 상을 탔다랄지 뭐 누구와 뭐 이렇게 그 합격을 했다랄지 사업을 했는데 뭔가 잘 번다랄지 이런 것들 다 즐기면 돼요. 단 상황에 따라서 너무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될 상황들 그런 것들만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같이 시험을 봤어 친구랑. 근데 내가 막 뒤지게 기뻐요. 합격했으니까 나는 기쁜데 아싸 막 이러면서 친구는 옆에 이제 불합격해갖고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막 아싸 나는 붙었다 나는 천재다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뭐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얄미운 상황을 만들어서 뭔가 적을 만들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또 부정적인 감정들, 슬픔이나 화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슬픔은 다시 얘기했지만 슬픔과 마주 대면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화나는 것도 정리해야 되겠다. 화는 수그러들 때까지 피했다가 대면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화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그냥 대면하고 싶겠죠. 근데 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화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잦아들 때까지 수그러들 때까지 수그러들 때는 뭐야? 잦아들 때까지 잦아 작아질 때까지 화가 작아질 때까지 피했다가 대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말이 어버버하네요. 제가 원래 그냥 수준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제가 그렇게 뭐 대단하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보다 더 어리숙하고 음, 대인관계도 더 엉망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외골수적인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 이 유튜브랄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네? 저렇게 행동하네?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 분들을 보고 배우기도 하죠. 예전 같으면 와 저런 정도로 비율을 맞춰?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정도도 있었어요. 굳이 내가 맞춰서 할 필요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이런 저런 것들도 하나씩 지나가면서 뭔가 깨달아 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대면하는 것도 어떻게 대면하는 게 좀 더, 네. 요거 기쁜 마음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과 함께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끝나겠네. 자, 그래서 세 가지 감정들. 그러니까 감정을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게 뭐 부정적인 감정을 좀 덜어내고, 그러니까 내가 폭발할 정도,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질 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 마음을 감당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될 거고, 그거는 마치 어린아이가 그말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한테 뭐 우리나라 아이한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당장 영어를 하길 바라는 건 좀 웃기잖아요. 영어를 몇 년 동안 이렇게 누가 붙어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영어권 나라에서 몇 년 동안 살고 나서 영어를 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건데 그래도 감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다 감정을 컨트롤할 능력이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 이것들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얘기 드리지만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운동 꼭 하시고요. 사주든 뭐든 뭔가를 다 봤을 때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좋은 운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그리고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운동은 꼭 하시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